네, 안녕하세요. 시팀장입니다. 오늘은 취업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취업 준비를 막 하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 그리고 지원을 하는데 계속 떨어진다 이러신 분이 계시다면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영상을 봤는데 이분이 가장 최고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명재병 이영 이준희님에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서는 면제방 이영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영의 자소서 소개, 그리고 얼라이브 커뮤니티랑 신의학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걸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영은 누구인가? 본명은 이준희님으로요. 제가 보시면은 이랜드에서 쭉 성장을 하신 분으로 보여져요. 여기 보시면 호텔 인사팀장, 그리고 디자인, 건설, 패션 부분 인사팀장까지 각 그룹사에 있는 인사팀장을 쭉 영임하시고, 그룹에 있는 이제 본사로 가가지고 핵심가치 프로젝트 PM, 인사개발팀장, 그리고 총괄 책임자까지 맡으신 걸로 봐요. 어떻게 보면 총괄 책임자는 임원급이거든요. 실무자를 넘어가지고 임원급까지 가고 퇴사를 하신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근무 연수도 12년 정도 이제 근무하셨는데, 12년 정도면 보통 회사에서는 과장, 차장급 정도 됩니다. 대기업에서는. 근데 이때 이제 보통 임원까지 했다고 하면은 정말 그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결과물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뭔가 이렇게 좀 친근감도 있고 유머도 있고 배려심도 있고 리더십도 있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통찰력도 있어 보이는 거 봐서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성장하기는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존경을 표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저는 이분의 말이 다 거의 맞다, 지금 99% 이상은 다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용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면접관이 2,000명 이상 이제 면접을 봤던 분들이 면접자에게 지원자에게 원하는 부분을 아주 콕콕 집어가지고 알기 쉽게 설명해 준 거는 정말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1년 넘게 이 영상을 봐왔고, 어떻게든 여러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분을 좀 소개해 주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근데 영상을 이제 간헐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분의 영상을 보려면 요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하고 영상을 이제 보시는 게 조금 효과적으로 영상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오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면접병 이영의 이철학 이렇게 검색하시면 면접병 이영이 있습니다. 구독자는 한 35만 명 정도로 되어 있고, 재산 목록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각 항목마다 내용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 위주로 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저기 3C, 4P 요 재산 목록은 꼭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 개념이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설명되어 있고, 이 3C, 4P라는 내용이 좀 문장으로 잘 설명된 책이 여기 있는 면접방 이형입니다. 이 3C, 4P는 필사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프레임을 잡아주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바이브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 줄 평을 하자면은, 고민하지 말고 명재방 이형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잘 세우고 전략을 잘 세워야지 그 일이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정점에 있어서 면접학 이형 관련된 책자랑 유튜브는 꼭 시청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이게 면접이라는 게임에 있어서 치트키의 그 기능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면접관이
취준생에게 개인 과외를 시켜줄 정도로 정말 핵심 내용만 콕콕콕 집어줘서 알려줬다. 그리고 보여줘요. 그래서 취업 준비할 시간을 아마도 대폭 줄여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뿐만 아니라 보면 Alive Community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잘 모르시는 분도 있던데 이 사이트에 꼭 들어가셔서 관련된 양식이라든지 자료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이제 보시면 목차가 첫 번째 챕터는 취업 마인드셋, 그리고 두 번째 챕터는 필사기 관련, 필사기 뭔지, 세 번째는 이제 두 가지식으로 이제 답변하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는 현직자 인터뷰, 다섯 번째는 이제 임원 면접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런 정식으로 아주 좀 핵심 내용만 5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챕터 이제 취업 마인드셋입니다. 취업 마인드셋에서는 두 가지 이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직무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산업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한다, 기업을 선택한다는 말이겠죠. 이렇게 선택하는 게 맞다. 회사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공부를 하고 직무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직무 선택, 산업 선택, 직장 선택을 하는 게 맞다.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안전관리 직무를 선택했다 하면은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렇게 기업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취업 전략에 있어서 맞다. 자동차 산업도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관련 현대모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물론 협력회사도 중견기업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기업을 선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전관리 직무 같은 경우에는 꼭 여러분께서 생산관리 직무도 함께 고려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직무를 선택하는 거 하나, 그리고 서브 직무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두 가지 직무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산업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렬 정략이라는 건 뭐냐? 병렬 정략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스펙을 열심히 쌓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를 이제 공부를 해서 자소서 쓰고, 그 다음에 인적성 공부하고, 다시 면접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스터디 하는 경우가 많고, 스펙 쌓을 때 내가 이제 준비를 하지만 내가 이 자격증을 무조건 취득을 하겠다. 아니면 내 주변에 합격한 사람 보니까 적어도 기사가 3개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여력되시는 만큼 사실은 자소서 자격증도 준비하면서 취업 준비도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준비하면서 면접도 준비하고 경험도 쌓는 이런 방법으로 병렬 형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아주 효과적이다. 왜 이러냐면은 이거는 일정 점수를 넘어야지 합격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필요하는 인재가 각기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기 다른 경우를 맞춰서 여러 군데에다 지원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회를 여러 번 늘리는 방법으로 병렬 전략을 취해서 지원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책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제 설명하겠지만 제 생각도 어느 정도 가미가 돼야죠. 설명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그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재 개발 단계는 요 KSA라고 해서 지식, 기술, 태도 요 세 부분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역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식은 어느 정도 갖췄는지, 기술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이제 경험도 기술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태도 부분을 포함시키는데 신입 같은 경우에는 이 태도를 가장 중요시 봐요. 적극성이 있는지, 돌파력이 있는지, 아니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라든지, 뭐 배우고자 하고 싶은 열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경력직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지식이라든지 경험 위주로 이제 물론 이제 경험도 성경 경험이라든지 이런 태도도 보겠지만 여러 가지 보겠지만 이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태도 부분을 어떻게든 잘 표현하셔가지고 전략을 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했고, CEO 마인드로 취업에 임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CEO 마인드가 뭐냐면
합스 능력,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배우려는 열린 마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이런 이제 용어는 간혹 가다가 좀 안 좋게 느껴질 수 있어요. 회사는 사실은 어떤 성과를 내는 고 이익을 창출하고 이런 데에 목표가 돼 있지. 학교처럼 우리가 이제 학생처럼 뭔가 가르쳐 주겠다. 이런 걸 중점적으로 말하는 거는 좀 부정적이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 능력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필사기랑 그 현직자 인터뷰랑 고객 조사를 통해서 CEO 마인드를 수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세 가지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내가 왜 필요한지를 어필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겠지만 필사기 이 부분은 유사 경험 그리고 유사, 유사 경험 내 성공 경험 그리고 인사이트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합쳐진 것을 필살기라고 하고요. 현직자 인터뷰 같은 경우는 내가 이 회사에 다녔을 때의 미래를 좀 그려볼 수 있는 지원 동기라든지 입사 후 포부 부분을 알아볼 수 있고 내가 이 직장 이 회사랑 맞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고객 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의 회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함께 알아보는 그런 거에 있어서 고객 조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조금 저 염두에 두고 취업 준비를 하는 게 좋다라고 보십니다. 면접 관련해 가지고 7대 문항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지만 이걸 조금 분류해 가지고 나타난 건데 우선은 성공 경험, 그리고 직무 경험, 지원 동기, 입사 포부, 성격 관련 특이사항, 팀워크, 창의성 경험 이렇게 이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 대부분의 이제 질문은 필사기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필사기는 뭐라 했죠? 유사 경험, 그리고 유사 경험 내 성공 경험, 그리고 인사이트, 통찰력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합친 게 이제 필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면접한 이원께서 만들어낸 용어라고 지금 생각돼요. 그래서 필사기 하나, 그리고 현직자 인터뷰 부분은 내가 아는 뭐 학교 선배라든지 지인이라든지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그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는 어떤 인재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지 그 주변에 고객은 누구이고 경쟁사는 누구인지 이런 관련된 질문을 한 다음에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녹여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재료를 만드는 과정이 현직자 인터뷰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필사기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필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유사 경험 그리고 유사 경험 내 성공 경험 플러스 인사이트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필사기를 만들기 전에 역량 구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역량 구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의 이제 본질을 목표 달성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매출을 몇 프로 이상 향상시키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을 이제 그 역량으로 이뤄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게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이제 바탕이 되죠. 어떻게 이제 목표를 달성하면 각기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행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행력을 할 때는 추진력과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추진력과 리더십이 있다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게 하기 위해서는 뭐 문제를 여러 가지角度로 볼 수 있는 창의력과 기획력 그리고 이 정보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정보 수집 능력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게 이제 분석력이 됩니다. 분석을 잘 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든 설득시키고 통참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이제 배가 돼야지 추진력과 리더십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역량 구조도를 잘 생각하시고 자소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굳이 이제 직접적으로 저는 분석력이 있습니다. 저는 의사소통력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기보다는 이 의사소통력이 은근하게 뭐 나타날 수 있는 문장이라든지 경험을 잘 표현해서 말씀해 주시거나 이제 자소서에 작성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말했던 그 필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처음부터는 경험을 정리해야 됩니다.
경험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를 무료로 이영, 이영님께서 배포를 해주고 있어요. 라이브 커뮤니티에 들어가셔가지고 커뮤니티 여기 체인지업 그리고 툴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 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경험 리스트를 정리하는 양식 이렇게 밑에 보면 있어요. 클릭하시고 그거를 경험을 정리했다면 그거를 3C, 4P로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이 작성을 다 작성한 다음에 셀프로 체크 내가 잘 작성했는지 체크하는 방법 이렇게 다시 작성했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걸 보면서 굳이 자소서 컨설팅 받을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잘 작성해줬고 이에 대한 설명도 링크로 다 또 걸어놔가지고 필사기가 뭐고 3C, 4P가 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예시까지 잘 들어가 있어서 꼭 여러분께서 여기 얼라이브 커뮤니티 들어가셔가지고 경험을 잘 정리하시고 그거를 3C, 4P의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만든 다음에 필사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들어가 보세요. 예, 그렇다면 3C, 4P는 뭐냐 이렇게 보시면 what, why, how 이렇게 이 부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3C 같은 경우에는 고객 그리고 우리 회사 지원하는 회사 그리고 경쟁자 이렇게 세 가지를 나타내고요. 고객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받는 대상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뭐 상사라든지 내 동료라든지 어떤 이제 혜택을 받는 대상을 나타내는 거고 이거를 조사할 때는 대상이 필요하는 것 이제 고충 등이라든지 이런 걸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는 내가 속했던 곳 본인의 팀의 목표 팀의 문제 및 기회 및 상황 팀 내의 나의 역할 공헌하는 부분 그리고 경쟁자 같은 경우는 조사한 대상 조사 후에 적용한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성 포피 같은 경우에는 제품 그리고 장소 가격 마케팅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보시면 되겠는데 결과물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소서를 작성하거나 이제 답변할 때 what, why, how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은데 what은 이제 프로덕트 상품 내가 이제 결과를 냈던 거 그리고 how 부분 이제 어떻게 결과를 냈느냐 이거죠. 이거는 문제를 어떻게 발견해가지고 그 부분을 가격을 낮췄든지 마케팅을 어떻게 했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을 산출했다 냈다 이 부분을 이제 how라고 보시면 되겠고 why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만들어내게 된 배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소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소제목으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배경 3C가 되겠죠. 그리고 how, what, how to what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4P를 작성하고 이제 마지막에 인사이트 한 줄 정도 이렇게 하면은 한 개의 잘 작성된 자소서가 된다. 이 내용은 면접관 이용에 아주 상세하게 잘 나타나 있거든요. 책에도 이제 이 부분이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A씨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구조로 가야 될지 조금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될 수 있겠구나 자기 경험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꼭 중요한 거니까 비싸게 하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지속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이게 잘 작성돼서 면접에 갔다 이럴 경우에는 꼭 두 가지 답변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이 말할 때 기승전결 구조로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면접에서는 좀 유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두 가지씩의 답변을 한다. 그렇다면 두 가지 답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역량 중심에서 아까 했던 필사기 부분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how to what 구조로 해서 결과물을 먼저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 해서 그 매출 20%를 달성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매출 20%를 어떤 이유에서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어떤 이유는 첫 번째
이런 이유고요. 두 번째 이런 이유고요. 세 번째 이런 이유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는 게 구조가 좋다. 이런 것을 여러 번 평소에도 연습해야지 실제적 면접 때 잘 답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분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말했던 필살기 적어도 2개 정도는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1분 내에 2가지 정도 말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필살기가 말이 쉬워 필살기지 지금 정말 2개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든 결과물이 있는 거를 이제 결과가 있는 거를 필살기라고 말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결과가 수치화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를 잘 경험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거는 결과물을 내가 잘 창출해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살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현직자 인터뷰 부분이 4번째 챕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동기랑 입사 포부에 대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입사 전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이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내가 왜 여기 회사에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입사 포부 같은 경우는 입사 이후에 내가 이런 방향으로 성장하겠어요, 이렇게 공헌하겠어요, 기여하겠어요 라는 부분을 설명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작성 방법 같은 경우는 회사의 구체적인 성장 계획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 이념과 나는 함께 성장하겠다. 그리고 회사의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나의 강점과 맞춰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방법, 이런 게 기술적인 부분들이 잘 나와 있고요. 표현 방법도 이제 책에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직자 인터뷰를 왜 권장하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온라인에 나타나 있는 회사의 그 정보량과 현직자가 느끼는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내용들이 다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은 어떻게든 좋은 부분을 포장해서 잘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직자 인터뷰를 함으로써 경쟁사가 어떤지, 아니면은 우리 회사의 강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인정받고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가시는 게, 여러분께서 이제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도 실망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달랐을 때 당혹한 것을 이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직자 인터뷰를 장기간 이제 회사 다니기 위해서라도 꼭 실시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인터뷰 목록 같은 경우는 아래 책에 이제 관련 내용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 캡처해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제 블로그 가시면은 내용을 잘 보고 수 있어요. 그래서 링크로 달아놓을 테니까 내용을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각 항목마다 내용을 한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원 면접 때 마인드셋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요. 이때 이제 팁 같은 경우에는 이때도 필살기로 이제 승부하고 사전에 이제 고객 조사를 해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인사이트로 어느 정도 어필하는 거, 그리고 일관성 있게 이제 답변을 하시는 게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임원분께서 이제 질문하는 게 리스트가 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로 이제 책에서 추천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지 사전에 좀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이 부분들이 약간 답이 없는 그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 받으면 그때 당시에 질문을 받게 되면은 당황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10가지 정도는 미리 좀 답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면접에 참석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그 면접 바이블이라는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 필살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필살기로 시작해서 필살기로 끝난다 라는 책이라고 말할 정도로 필살기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이 필살기가 뭐냐 하면은 직무랑 관련된 유사 경험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성공했던 경험, 그리고 그 성공을 하면서
느꼈던 점, 통찰력이라든지 인사이트 부분을 이 세 개를 잘 버무려 가지고 만든 게 필살기다. 당연히 회사에서는 어, 어, 우리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직무에서 자금 하나만 성공했던 사람을 원해요. 원할 수밖에 없고 그 원하는 이유는 그 성공한 경험이 있으면 우리 회사 와서도 성공을 하겠거니 라고 이제 생각하니까 이 필살기를 잘 마련해야 된다. 이 필살기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고 나는 이런 필살기가 없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작은 경험이라도 유사 경험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을 꼭 만든 다음에 지원을 하셔야지 경쟁력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필살기 내에서 질문을 유도해 가지고 면접에 성공하시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여기 있는 면접왕 이영의 면접 바이블 책이 정말 전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꼭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부분이라면 준비하시기 전에 이 책을 꼭 읽고 진행하시면 정말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다.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어주시라 라고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결국에는 자소서라든지 면접이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당신 왜 뽑아야 돼?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든 이거를 설득해 나가는 게 과정이 취업 준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취업 설득할 때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알고 당연히 이제 상대 회사도 잘 알고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취업에 성공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취업에 성공한 것뿐만 아니라 그래야지 지속적인 자기 개발, 그러니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거를 느낄 수 있어요.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 가지를 꼭 알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왕 이영 유튜브 채널은 이제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라이브 커뮤니티랑 신흥학교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라이브 커뮤니티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 보시면 취업을 신입이라든지 경력 그리고 이직자, 현직자를 위한 커뮤니티라고 직장인들을 위한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커뮤니티 중에서 체인지업 신입 이렇게 신입에서 툴 부분에 보시면은 어떻게 자소서를 작성하는지 경험을 리스트를 잘 만드는지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양식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이 신흥학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신흥학교는 뭐냐? 신흥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있고 자소서하고 면접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없으신 분은 킥 자소서 면접을 이제 시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영상들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커리큘럼 짜가지고 한 번에 어떻게 자소서 쓰는지 어떻게 면접을 보는지 잘 설명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간을 절약할 것인가, 비용을 절약할 것인가, 이런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비용적인 거를 지불하고 취업 시간을 좀 단축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라든지 책을 좀 구매를 하셔가지고,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하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우선은 필살기 두 개를 꼭 만들어라. 이거는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취업 전략을. 그래서 가능하면 면접형 이용을 구독하고 면접 바이브라든지 유사 경험을 하고 있는 현직자 인터뷰를 어떻게든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코멘터도 괜찮아요. 코멘터의 온라인 인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용을 지불하고 현직자와 이제 대화라든지 실질적으로 현직자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과정이 코멘토라는 사이트에 많이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시간을 단축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기업에 취업하시길 희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